예, CBS 박종현 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판 인터뷰. 자,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과 함께 주요 정치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구로울의 윤건영입니다. 예, 두 분 인사 나눠주시고. 안녕하세요. 자, 일단 패스트트랙 충돌로 재판을 넘겨졌던 민주당 의원들 좀 계시네요. 박범계, 박주민 의원 그리고 이제 전 의원들도 있으신데 1심 그 결심 공판이 있었습니다. 박범계 의원에게는 400만 원, 박주민 의원에게는 300만 원 등이 선고가 일단 공판이 됐는데 구형이 됐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좀 아쉽습니다. 많이 아쉬운데 예. 당시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법적 행위를 저질렀던 거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의안가를 점거하거나 체의배원을 감금하거나 예. 민주적 절차를 방해했잖아요. 그런 불법적 행위를 저질렀던 사람들을 막아선다라는 이유로 지금 검찰이 이런 구형을 때린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가해자와 피해자인데 동일한 잣대로 그런 기준을 대는 것 자체가 예. 좀 많이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시작이 윤석열 정치검찰의 선택적 기소였거든요. 당시에 음흠. 패스트트랙 당시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잘못을 저질렀는데 이 사람들만 기소하는 게 조금 불균형하다라고 검찰이 자체 판단해서 예. 균형감을 갖춘다고 해서 우리 당 의원들을 기소한 건데 이런 결과까지 나온 것 보면 물론 최종 선고는 아직 안 났습니다만 예. 대단히 아쉽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1심 선고는 올해 중에 나올 것 같고 이제 국민의힘에 대해서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어제 검찰이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뭐랄까 비판 얘기가 좀 나오고 있긴 합니다. 검찰 입장에서는 6년 가까이 장기화된 분쟁 최소화할 필요도 있었다. 뭐 이런 설명도 있었는데. 네. 저는 검찰이 정치하고 있다고 봐요. 정치. 네. 검찰이 판단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처분하면 될 일이죠. 예, 예. 그런데 이번 건 같은 경우에 대검 예규에 나와 있듯이 항소를 해야 될 것이거든요. 예. 기준상으로. 그런데 항소를 포기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내세운 게 6년 동안 끌었다라고 하는 다소 정무적인 부분의 근거를 들어요. 예. 검사들이 정치하는 곳은 아니죠. 그런데 마치 자기네들이 재판관인 것처럼 그렇게 정치하듯이 하는 건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특히나 지난번 대장동 항소 포기 때 검사들이 큰 난리를 쳤지 않습니까? 예. 집단적으로 행동을 하고 검사장들도 그랬고. 예, 18명의 검사장들이 성명을 내고 마치 나라가 망가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은 또 조용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편 봐주기라는 비난을 저는 피해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그 관련해서 이제 그 당선 무효형이 안 나왔기 때문에 일각에서 이제 그 국회 선진화법이 너무 무력화된 것이 아니냐 이런 맞습니다.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도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선진화법을 지킬 사람들이 없어지는 거죠. 예. 이걸 고무줄 잣대로 되어서 봐주기식으로 항소를 해버리니까 선진화법을 누가 지키겠습니까? 그나마 지금 국회가 욕을 먹고 있으면서도 동물국회라고 그렇게 극단적 비난을 듣지 않는 그 축이 선진화법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뚝이 무너지는 것 같아서 되게 우려스럽습니다. 예. 근데 또 이제 야당 입장에서는 원인 제공은 민주당이 했다. 또 서로 이렇게 또 불신이 많으셔가지고 이게 과연 또 해결이 될 수 있을 것이냐. 그런 걸 막고 예방하는 게 민주적 절차 아닌가요? 예. 법과 기준이고 예. 당시로만 보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게 투표장으로 가려고 하는 의원을 감금한 거 아닙니까? 예. 그건 저는 명백한 불법이잖아요. 예. 그것이 여기까지 짚고요. 자, 요즘 의원님께서 언론에 특종을 많이 내고 계시는데 그 윤 전 대통령 일화 연일 화제입니다. 일단 업무 보고 후에 음주는 관행이었다. 술시가 있었다. 5시. 그죠? 국정원 업무 보고 후에 취해서 엎혀 나온 적도 있었다라는 건데 또 이 얘기를 듣더니 그 서정욱 변호사 그 대통령 좀 잘 아는 분은 전혀 그렇지 않다. 네. 본인도 술 먹어봤는데 한 번도 이렇게 취한 적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술이 세신가 보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예. 건 저는 저의 제보가 사실이 아니길 바랍니다. 사실은. 정말로. 예. 왜냐하면 일국의 대통령이 술에 취해서 인사불성이 되고 하는 게 온당치 않지 않습니까? 예, 예. 국격의 문제가 있고 알코올로 이게 그런 부분 저는 원치 않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매일같이 5시에 업무 보고 받으면 술 먹었다라는 게 아니라 예, 예. 일단 대통령의 일정 중에서 부처 보고를 5시에 잡았다라는 것 자체가 정말로
정상적이지 않죠. 아 원래 그랬습니까? 그럼요. 제가 청와대 한 8년 정도 있었는데 예. 대통령 보고는 오전에 받든지 오후에 받거든요. 정신이 맑을 때 좀 그런 것보다도 보고 직후에 예. 사후 피드백을 하고 부처로 전달하려면 아 2시 그러네. 늦어도 3시에는 받아야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야 5시면 거의 퇴근할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 어지간한 상황, 특별한 상황이 있으면 5시, 6시 뭐 밤에도 받겠죠. 그러나 네. 5시에 받고 5시에 보고를 하라고 하는 들은 이야기 장관들이 컨디션 같은 숙취 해소제를 먼저 먹고 갔다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이게 기괴한 현상입니까? 그것도 이제 보고는 듣는 둥 마는 둥 하면서 밥이나 먹고 가죠라고 하면서 소폭을 돌리고 하는 모습들 자체가 예. 저는 대단히 실망스러운 거죠. 박 시장이. 이게 뭐 일부에서 볼 때는 그냥 소탈하게 음. 술자리를 갖는 건 아니냐라고 예. 생각하는 분들은 저도 들은 얘기가 있었는데 아마 군인들과의 술자리였던 것 같아요. 관저 또는 대통령실이었는데 몇몇 장군 아마 지금 나와 있는 사령관들인 것으로 추정이 예. 되는데 여러 실장도 오고 정말 경로에서 왜 경로했습니까? 그 원인은 그때는? 모르겠어요. 아 그냥 항상 경로한 상태. 예, 그러니까 예. 뭔가 본인 뜻대로 안 됐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갑자기 그 여직원이 술자리에서 뛰쳐나오더라. 원래 이제 회의도 하면서 술도 먹어서 이제 거기 같이 예. 들어가 있는데 기록하려고 어. 울면서 뛰쳐나와서 왜 그러나 하고 누가 들어가 봤더니 고래고래 욕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있더라. 그리고 나머지 있는 분들이 다 허리를 90도로 거의 뭐 잘못했습니다. 또는 통촉하여 주십시오. 그게 회식 상황이었습니까? 아니면 회식은 아니고 보고 아마 이렇게 받으면서 보고와 반주를 술자리가 같이 엮여진 자리가 아닐까. 아니면 뭐 무슨 기념식 같은 자리로 제가 들었던 것 같아요. 기념식 같은 자리. 그게 간단한 반주가 아니죠. 무거운 반주 이후에 경로. 예. 그러니까 이제 뭐 그냥 서로 간에 뭐랄까 스킨십을 넓히는 그런 자리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요. 예. 그런 게 다반사지 않았나. 이게 술과 관련된 에피소드가 많은데요. 예. 윤석열 말씀 안 해주신 거 저희 해주세요. 우선 예. 대통령 1호기에 1호기에. 예, 저번에 이거 말씀드린 건데 예. 차미슬 프레시 PT병을 챙겨갈 정도 페트병으로 네. 병으로는 네. 너무 부족하니까. 그런데다가 대통령 집무실에 지하실에 별도의 출입 공간들을 예. 만드는 것 자체들이 음. 술과 다 연관이 돼 있거든요. 시작은 원래 그런 게 아니라 할지라도 예. 술을 먹다 보니까 늦잠을 자고 늦잠을 자다 보니까 출근을 지각을 하게 되고 예. 가짜 출근을 하게 되고 예. 그러니 사람들 눈에 띄지 않으려고 집무실 옆에 별도의 대통령 전용 출구를 만들고 이게 뭡니까? 이재호 의원님? 아니 의원님이 네. 아니길 바랍니다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그러기엔 너무 많은 디테일을 지금 얘기해 주시네요. 그렇잖아요. 사실로 추정할 수밖에 없는 그렇잖아요. 그 자세한 진술이 나와서 아니 제가 2주 전쯤에 예. 그 해외에서 저 국제기구에서 누가 와서 뭐 큰 단체는 아닌데 와서 한 일주일 정도 같이 보냈는데 젊은 친구예요. 30대 후반인데 자기가 술을 좋아했는데 술을 끊었다 그러더라고요. 왜요? 왜 끊었니? 나이도 젊고 뭐 젊다고 술을 마시는 건 아니지만 네. 뭐 잘 마시고 좋아했는데 왜 끊었더니 조직을 잘 이끌어가기 위해서. 속으로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자꾸 윤석열 전 대통령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반면 교사가 있었군요. 하물며 이렇게 작은 조직을 이끌어가는 이 친구도 술을 끊는데 절제에 대해 생각하는데 와 어떻게 우리 대통령은 저랬을까라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사실 뭐 재작년 초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 예. 소문은 그런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저도 확인하려고 노력은 했는데 그 당시에 뭐 다들 부인을 하니까 모 수석 같은 경우는 술이 힘들어서 대통령실을 나오고 싶어했다라는 얘기가 있었죠. 술자리가 너무 많고 포금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다. 예. 예. 의원님 아시는 게 뭐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 비슷한 예인데 예. 제가 뭐 방송에서 공개한 거지만 국정원 업무 보고가 끝나고 예. 국정원 직원들과의 만찬장에서 포금을 해서 인사불성이 예. 되었던 실전 적이 나왔다. 있는데요. 예. 예. 당시도 비슷한 상황이에요. 국정원장이 김교현 원장인데 음. 술을 입에도 못 대는 분이에요. 예. 이분이. 그러니까 분위기를 살리겠다고 윤석열 씨가 나서서 테이블을 다 돌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간쯤 가니까 인사불성이 되죠. 그러니까 특히나 국정원 직원들이 사진도 찍어주세요. 이렇게 분위기가 업되니까 주는 술 다 받아 먹고 또 자기가 직접 제조도 하고 하니까. 근데
대한민국 최고의 정보기관인 국정원에 가서 인사불성에 대해서 경호원들 부축받아서 나온다. 참. 근데 국정원 보고는 사실은 국가 기밀이고 네. 밖에 나가면 그러니까 알려지면 안 되는 상황이 굉장히 긴장하면서 들어야 되고 국회 정보위원회 활동은 굉장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는데 네. 그런데 대통령이 긴장 안 할 수 이렇게 폭탄주를 마시다가 실려 나오시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 나라를 어떻게 믿고 망신이죠, 맡깁니까? 망신 한마디로. 창피스럽고 망신. 예, 술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자, 김안빵. 우리가 참담해지는군요. 예, 김안빵님 얘기를 넘어가 보겠습니다. 박성재 전 장관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데 김건희 씨와 나눈 문자 메시지가 또 공개가 됐습니다. 그 메시지 내용을 보면 김혜경, 김정숙 여사의 수사는 왜 진행이 잘 안 되나? 뭐 이런 취지의 메시지도 냈고 이제 박성재 전 장관의 휴대전화에는 김건희 씨가 김안빵으로 저장됐다라는 것인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김안빵.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김혜경, 김정숙 여사의 수사기는 철저히 김건희 씨의 물타기였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영부인 수사지휘권 듣도 보도 못한 걸 행사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기획된 물타기 수사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김안빵이라고 법무부 장관이 저장을 했다라는 건 이례적인 게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우리 진행자께 한 번 했다고 해서 저 박프로 뭐 이렇게 하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예. 누적되다 보니까 박성재 전 장관이 볼 때는 야 이거 과하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돼? 라고 하니까 안방마님이라는 걸 달았던 거 아닙니까? 라고 추측을 할 수 있는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김건희 여사가 제2부속실을 안 만들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초기에. 만들 이유가 없었죠. 그냥 1부속실을 다 쓰면 돼요. 자기가 그냥 V0였어요. 제가 보면 지금까지 드러난 걸로만 보면 좀 과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제1부속실이고 자기가 그냥 권력의 동업자 수준을 넘어서서 그 위에 있는 거 아닌가? 대통령도 법무부 장관한테는 수사지휘권 행사 못합니다. 그 문자로 잘 묻지도 않지 않습니까? 물을 수도 안 돼. 물어서도 안 된 거죠. 이건 직권남용이고 큰 죄예요. 근데 영부인이 특정 사건에 대해서 수사하라는 식의 문자를 주고받고 그걸 통해서 또 자신의 범죄 혐의를 벗어나려고 한다? 야 이것도 참. 이분이 이제 보냈던 문자를 보면 그 김명수 대법원장 관련 사건은 어떻게 되느냐. 그렇죠. 그리고 검찰국장 얘기도 하고 그러면 이게 이분이 검찰 조직 이렇게 잘할 수 있느냐. 누군가 또 뒤에서 메시지를 다듬어주는 사람이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추측까지 나오는데 제가 볼 땐 검찰 내에서 김건희 라인에서는 김건희 씨에게 꼬박꼬박 정보복을 했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니 김건희 씨가 그런 정보를 받고 법무부 장관에게 이 어떻게 됐냐라고 이야기를 했겠죠. 조언을 받고 이렇게 지시하십시오. 그럼요. 질문하십시오. 그 정도 정보 충분히 받았을 충분히 개연성이 그런 있다. 개연성이 보여지는 거죠. 이 문자만 보더라도. 사실은 12월 3일 비상겸의 날 12월 2일 날도 이분이 조태훈 국정원장에 문자 메시지 했다는 맞습니다. 거 아니에요. 개엄 전날에. 그러니까 영부인이 국정원장에 무슨 문자를 합니까? 제가 아는 역대 영부인들은 국정원장 전화번호도 몰랐을 겁니다. 그리고요.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면 장관들이 임명되면 용산 대통령실에서 그 장관들에게 비하폰 리스트를 갖다 줬다는 겁니다. 그 비하폰 리스트 맨 위에는 윤석열, 김건희의 비하폰 번호가 있었다는 거예요. 왜 장관들에게 김건희 씨의 비하폰 번호를 가르쳐 줍니까? 이거 자체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정 운영을 사실상 끌어왔던 V0라고 봐야 되는 거죠. V0 더 설득력을 얻고 있는데 그 특검이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그리고 김건희 씨, 박성재 전 장관을 정치적 운명 공동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건 또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경제 공동체라는 용어가 있었는데 새로운 용어입니다. 정치적 운명 공동체.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뭐 박성재 전 장관은 모르겠지만 윤석열, 김건희 두 사람은 그냥 정치적 동업자 같아요. 운명 공동체 당연히 맞고 서로 간에 주고받는 걸 통해서 동업을 한 것 같아요. 윤석열 씨가 대통령이 되는 과정에서 검찰 시절이겠죠. 김건희 씨로부터 여러 가지 물적 지원들을 받았을 거로 추정되고 되고 나서는 김건희 씨가 당연히 나는 정권 창출에 지분이 있어. 나는 동업자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국정에 개입했고 그 증거들이 지금 하나하나 나오고 있는 거죠. 박 시장님도 질문 주시죠. 뭐 계속 사실 잠잠한 일들만 있어서 근데 예상이 다 됐던 거예요. 저희가 뭐 이것도 작년 초중 정도로 기억이 나는데 뭐 한 이제 뭐 장관
모 장관의 측근과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V0라는 말이 그때 툭 나오더라고요. V0가 막 그때 얘기될 때, 예. 그러니까 이런 박성재 장관에게 직접 연락하고 국정원장에 연락하고 실질적으로 V0 했다는 거를 핵심에서는 다 알고 있었고 그게 소문이 조금씩 나면서 여의도에 다 퍼졌던 것. 예. 아마 그때 막 날 때 제가 들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설마 했는데 지금 나와 있는 뉴스들을 보면 이 정도였어? 이렇게까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러면 제 윤석열, 김건희는 그렇다 치고 워낙 이상한 사람들이니까 예. 왜 그 시스템에서 이것들에 대한 고발이나 반기나 이런 게 없었나. 저는 항상 그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예. 그 이제 통일교와 김건희 씨와의 관계를 또 입증해주는 문자가 아니고 이번엔 그 녹취인데요. 특검이 확보한 녹취에 뭐가 있냐면 이제 윤용호 전 본부장과의 녹취입니다. 우리 당선자께서도 너무 감사한 마음이 있다. 총재님께 한학사 총재겠죠. 당선자 부부가 너무 감사드린다 꼭 전해달라고 말한 것을 알려졌다. 그리고 지금부터가 오히려 시작이라 생각하시고 앞으로 더 많은 힘이 필요할 것 같다면서 지원을 요청했고 이에 대해서 통일교 윤 전 본부장은 대업에 기여할 수 있어 영광이다. 이렇게 답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통일교와 윤 전 대통령 부부 더 나아가서 사실은 국민의힘과의 관계도 이게 어떻게 봐야 되느냐. 맞습니다. 방금 그 문자의 내용을 보면 그냥 본인이 그냥 자기가 국정 운영을 한 거예요. 예, 이게 실제로. 네. 그리고 통일교와도 아주 부적절한 관계인데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역대 어느 대통령도 민원인이라고 칠게요. 예. 통일교 그 분을 본부장을 예. 민원인이라고 치면 민원인을 직접 만나지는 않았습니다. 예. 대통령 내외가. 아, 그렇죠. 예. 직접 거래죠. 예. 직거래를 한 적이 없어요. 그만큼 시스템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예. 참모 시스템이 무너졌고요. 예. 왜냐하면 그걸 걸러낼 수 있거든요. 그걸 못 걸러냈다는 게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는 윤석열 내외 주변에 있던 참모들이 정말 반성해야 됩니다. 비겁한 겁니다. 예. 몰랐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특히 예. 경호처나 비서실은 24시간을 알 수 있는 조직이에요. 누굴 만나는지. 그렇죠. 누굴 어디 만나는지, 가시는지. 어딜 가는지 모를 수가 없습니다. 저의 경험칙상으로. 그런 상황에서 그걸 눈을 감은 거예요. 아, 저 두 사람이 일탈 행위를 하고 있구나. 처음에는 아니 뭐 한두 번 그랬겠죠. 근데 그게 쌓일 때 분명히 시그널이 오거든요. 예. 위기 경보가. 당선자 내외가 통일교 본부장을 왜 만납니까 도대체? 그걸 당선인 비서실에서 몰랐다고요? 저는 그 말이 안 된다고. 알고도 눈을 감았고 비겁하게도 용인했던 거죠. 그게 쌓이고 쌓여서 어느 순간에 무너지고 불법 내란으로 이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이 감춰진 진실이 하나둘 드러나고 있는데 이제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이제 1심 구형이 나왔습니다. 검찰 특검의 구형인데 징역 15년이 나왔어요. 이 구형량을 두고 이제 적절한 것이었느냐, 더 나와야 되지 않느냐, 특검의 전략이 있을 것이다. 이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의원님.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덕수 전 총리가 평생을 공직에서 헌신하고 고생했다라고 하시는데 예. 불법 내란과 관련해서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국민을 속였습니다. 불법 내란 직후에 국회에 나와서 그리고 많은 국민들 앞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대선 후보로 출마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걸 어떻게 설명할까요? 자기가 국무회의장에서 여러 자료를 받고 대통령 지시를 받았는데 그런 걸 깡그리 잊어버리고 대선 후보로 출마를 한다? 이거는 15년형 이 형량의 문제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분은 변론을 포기해야 될 정도 아닌가요? 저라면. 왜냐하면 국민을 속이고 한두 명을 속인 게 아니에요. 예. 대선 후보로 나와서 김문수 후보랑 단일화를 해서 만약에 그렇게 됐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대선 후보가 됐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 그래서 저는 형량이 너무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불법 내란 문제만큼은 정말 단 1mm도 뒤로 물러서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이제 한 전 총리 측 변호인들 사실은 이제 윤 전 대통령 혹은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들을 보다가 한 전 총리 변호인들 먼저 점잖아요. 이분들이 이제 변호 전략을 잘 짜는 것 같다는 인상을 받는데 이렇게 말을 해요. 재판이 이제 국민들에게 중계가 되면서 역사적 정치적으로 이미 단죄를 받았다. 그 무슨 말도 안 되는 해괴망측한 논리니까. 예. 예. 단죄는 그렇게 받는 게 아니죠. 네.
우리 역사가 부족하고 아픈 부분이 그런 거 아닌가요? 역사적 사건들에 있어서 제대로 단죄하지 못했던 거지 않습니까? 예. 해방 이후도 그러하고요. 87년 6월 항쟁에서도 그러하고요. 큰 뭐 4.19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적으로 단죄를 해야 될 때 못 해왔기 때문에 그 질곡이 다시 우리의 발목을 잡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번 12.3 내란만큼은 확실히 단죄하고 넘어가는 게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좋다고 생각하고 국민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12월 3일 날 이제 아마도 12월 2일 날 그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가 되고 아마도 구속 여부가 12월 3일에 아마 결정이 나올 것 같고 또 12월 3일 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취임 100일 맞아서 또 개업 1년 어떤 메시지를 낼지 주목이 되는데 의원님 어떤 메시지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오늘 장동혁 대표의 메시지는 정말 실망스럽더라고요. 대구에서의 메시지. 예. 여전히 민주당 탓을 하고 있고 자기네들이 지켜내지 못했다라는 일종의 제가 볼 땐 좀 망상 비슷한 생각이 좀 빠져 계신 것 같은데 예. 좀 하루빨리 그걸 좀 깼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제1야당의 대표시잖아요. 예. 그러면 내란 세력과 단절을 하셔야죠. 그거만큼은 저는 철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본인 스스로가 나는 황교안이다 라고 외치셨어요. 본인 스스로가 내란 세력임을 인정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내란 세력과 절연이 아니고 한동훈 전 대표 절연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 당무 그 공식적으로 그 당원 게시판 문제 공식 조사 착수한다고 하는군요. 의원님도 당에 맞습니다. 많이 계셨으니까 이거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지선을 앞두고 저격이죠 말 그대로. 한동훈 저격이다. 예, 저격이죠.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 제가 뭐 선호하는 건 아닙니다만 예, 지금 뭐 별다른 활동을 할 수 없는데 그렇죠. 완전히 그냥 그 삽으로 흙으로 떠서 그냥 덮어버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다시는 재기불능으로 만들겠다라는 생각인 것 같은데요. 왜 그렇게까지 할까요? 그분들의 사고에서는 예. 한동훈 전 대표 때문에 망쳤다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원래 적보다는 우리 내부에서의 다툼, 그런 갈등을 더 크게 보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인식 자체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민주당도 싫지만 민주당보다 더 싫은 자가 한동훈이야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제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그 사이엔 진짜 넘어올 수 없는 강이 더 깊다고 저는 볼 수 지금 있군요. 흐름으로 봐서는 도저히 돌아올 수 없는 강 같은데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